그냥 죽자는 얘기거든요. 진짜 큰일 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자꾸 이런 정책들을 내면은 사실은 전세 월세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월세가 홍콩이나 진짜 그 맨하튼이나 이런 데처럼 전월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번 토제도 그렇고 투기과열지구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을 갭 투자든 뭐 대출 받아서든 최대한 좀 사지 말고 뭐 정 사고 싶으면 실거주 할 사람들만 사라라는 그렇죠? 정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금으로 실거주를 해라. 네네. 그러면 이런 정책을 쓴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제 전 월세 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 실거주자가 들어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월세 시장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지금도 뭐 전세 매물도 많이 없고요. 월세도 매물도 많이 주고 확실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월세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제 매매값보다 전세 월세가 오르는 게 사실 서민들한테는 더 직격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뭐 말로는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사실은 그 무주택자 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은 또 대출 규제에 막혀서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 정부들을 보면은 전월세 시장이 올라갈 때가 어찌 보면 더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매매가 올라가는 거는 뭐 그래도 어쨌든 전월세 시장은 안정화가 되는 거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없었어도 내년 전세 문제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좀 더 가속화시킬까요? 그럼요. 더 가속화시키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333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2+2가 아니라 아예 3년 최대 9년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자꾸 입법 예고가 됐었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자꾸 이런 정책들을 내면은 사실은 전세 월세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월세가 이제 뭐 홍콩이나 진짜 그 맨하튼이나 이런 데처럼 전월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걸 또 캐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그 월세 시장에 되게 눈독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제 보고 또 월세 시장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데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이제 예전엔 집주인한테 냈으면 이거를 기업한테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한테 뭐 세금을 부과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싸게 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 사이에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건들을 기업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전월세를 주게 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되는 거죠. 기업들은 자금력이 강해서 이 집주인들은 뭐 돈이 부족하면 갑자기 뭐 월세를 싸게라도 내놓지만 이분들은 그냥 공실로 둬버리니까. 매물이 더 부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게 2+2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2+2다 보니까 이제 3년을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과세로 3년 이내 팔기 위해서 공실로 놔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공실로 남겨두면은 이게 또 전월세 물량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월세가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3+3+3% 하게 되면은 더 폭등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실거주자들이 사실상 뭐 이제 뭐 다른 사유 때문에 뭐 지방에 일을 하러 뭐 가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뭐 잠깐 좀 딴 데로 가서 그러니까 1주택자이신데 자기도 전세 주고 딴 데 가서 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부랴부랴 지금 그 세입자분들한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거부하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게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보유하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이제 팔아야지 이제 또 제때 팔 수 있으니까 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세입자를 이제 끼우면은 세입자들이 집을 또 굉장히 안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못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바에는 내가 들어가서 집을 팔겠다, 아니면 그냥 공실로 남겨두고 집을 팔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요인들이 저는 계속 전세값이나 월세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고1 키우는 집인데 네. 이제 고1이니까 이제 고2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년에.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그 1월 만기인데 미안하다고 들어가겠다고 네. 해가지고 그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사연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이왕이면 학군지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군지에서도 그래 버리면 이제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학원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학군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땅한 또 물건이 없으니까 또 가격은 또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고가 돼 있다면 네. 정부도 이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제가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전에는 이거를 네. 하도 이제 전세 올라가니까 뭐 난리가 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우선은 돈을 빌려줬잖아요. 우선 올려주고 들어가 살아라. 근데 이제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도 좀 막는 분위기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DSR에 포함시킨다는 것 이미 시행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을 사고 이제 3억 정도의 집을 사면 또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되는 그런 걸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3+3+3을 더 주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더 늘리겠다 이런 논리로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333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쿠폰 하나만 더 줘도. 그러니까 투투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왜곡되는 거. 더 왜곡되죠. 누가 그거를 6년까지 그걸 기다리겠어요. 2년 하고 내가 실거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진짜 비워놓고 뭐 잠깐 자기 뭐 월세 살더라도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이래나 저래나 지금 전월세 시장 쪽은 뭔가 방법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공급을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결국에 갈 곳은 뭐 아파트가 계속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 전세금 빼면은 옆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갈 수 있잖아요. 금액대가 올랐어도 그러면은 좀 세입자분들 이런 분들이 그 집을 아파트에 사시다가 뭐 작은 평수로 가시거나 뭐 비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풍속효과 그렇게 될까요 이번에도?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주택을 살 때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쉽게 예전처럼 이런 풍속효과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타워팰리스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목동의 하이페리온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저는 풍속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나 여기는 오피스텔은 또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갭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발표했듯이 이제 주상복합인데 이제 대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상업 지역의 대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거긴 또 토지 거래 허가에서 예외인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좀 일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게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크게 막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풍선 효과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유명한 오피스텔들, 고가의 오피스텔들이 그런 풍선 효과에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그렇죠. 이렇게 전세가 상승이 예고나 예견된다면 뭐 그게 집값을 올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너무 과한가요? 아니요. 그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지금 한 40~50%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60% 70%까지 오르게 되면은 차라리 전세 살 바에는 그냥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또 쉽게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15억까지는 또 6억까지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매매 수요로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고가 주택은 워낙 현금 부자들이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전세랑 상관없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갭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 상승과는 좀 무관하게 이제 현금 부자
배우자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도 일부 이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15억 이하,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 구리랑 지금 동탄 같은 경우도 요번에 그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리나 동탄이라든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풍선효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제한보다는 이제 내가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지금 구리나 동탄 쪽이라든가 또 이제 부산의 이제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런 풍선효과는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번 대책이 워낙 수도권 뭐 서울 이쪽에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지방은 뭐 아무 규제가 없어요. 아무 규제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좀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돈이 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 법칙이 좀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똘똘한 채로 고착화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얼핏 지방이 하나 잘못 샀다가 타이밍 놓치면 내가 이제 못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빠지지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부산이라든가 뭐 대충 유성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아니면 뭐 대구 뭐 일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라든가 이런 데 말고는 뭐 크게 뭐 풍산효과가 물론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지방도 지방 나름이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더 양극화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똘똘한 채 현상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무조건 팔고서라도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더 예전보다 더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보다는 오히려 그런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시장은 좀 당분간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똘똘한 채로 계속 그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어느덧 이제 부동산의 어떤 큰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게 더 똘똘한 채를 더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채가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더 이게 양극화가 초양극화, 초초초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현 정부의 어쨌든 뭐 지금 의견이 지금 거래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규제도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총액으로 뭐 하겠다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다주택, 약간은 다주택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개수보다는 뭐 금액으로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간다면 지금의 똘똘한 한 채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좀 누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나마. 근데 이제 그거를 다주택자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했던 현 정부에서, 현 민주당 정권에서 과연 그런 정책을 낼까는 게 저는 일단 퀘스천 마크고, 지지자들이 또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전월세 쪽에서는 지금 뭐 하락 요인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다 지금 뭐 저는 폭등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등까지.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뭐 아주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폭등까지 갈까요? 저는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하면은 매물 자체가 없고 폭등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전월세부터 좀 폭등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매매로 이제 옮겨 붙지 않을까. 저는 이제 패닉바잉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게 실거래가로 찍히는 순간 이젠 대출을 안 해줘도 뭐 진짜 예전에 뭐 P2P 쓰고 막 그 대부업체 써가지고 막 샀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막 또 부모님 막 고모돈 빌려가지고 사고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것도 정부에서도 지금 자금 추처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 6억 이상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뭐 과거 뭐 10년까지 뭐 들여다보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감독 기관을 또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섣불리 또 샀다가, 왜냐하면 이게 또 사실은 또 괜히 또 샀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좀 그래서 좀 주춤해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토대로 또 세무 상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거를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적법한 건지, 이런 또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어쨌든 매수를 최대한 막겠다.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 그대로 좀 있어라.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은 그냥 월세 살고 매매를 하는 사람도 그냥 뭐 팔지 말고 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정책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눌리는 거니까 어디 하나 좀 열리면 이제 글로 튀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푸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 또 꺼린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답답합니다. 오히려 풀어야 된다. 걸자마자 풀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저는 예전부터 규제를 하면 안 되고 풀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부작용을 얘기했고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거래를 죽이면은 우리나라 그 전반 산업 자체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까 GDP 대비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다 그냥 죽자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진짜 그러면은 정말 좀 진짜 큰일 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